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윤석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단연 누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까였습니다. 지난번처럼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면 조국 친동생처럼 혹시라도 구속영장을 기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명재권 판사의 판결은 물론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의혹투성이의 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맡는 판사는 4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담당 판사는 2명입니다. 그 중에는 명재권 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한 명, 송경호 부장판사가 결국은 낙점됐습니다. 확률은 50%였습니다. 그런데 명재권이 탈락되고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운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명재권 부장판사는 내심 반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재권 판사에 대한 이 여론의 압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판사들은 아무리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고 특정 정파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런 꼬리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판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쨌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국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판단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49세입니다. 연수원 28기입니다. 정경심 씨의 영장심사를 전자배당 시스템에 따라서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게 됨에 따라서 우리 애국시민들은 다소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정경심 씨는 구속될까요? 그리고 또 송경호 부장판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송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송경호 부장판사의 최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 기억하시죠? 청와대의 황태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되어 있던 경찰 간부입니다. 버닝썬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속됐습니다. 그 구속영장을 집행했던 사람이 바로 송경호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대사관저 불법 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속영장을 7명을 쳤는데 4명이 구속되고 3명이 풀려났습니다. 그중 1명을 풀어준 사람이 송경호 부장판사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다 있었겠죠. 대진년 회원 변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총경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람이 바로 송경호 부장판사입니다. 지난 5월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던 유튜브를 구속시킨 이력도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해서는 삼성 부사장 2명은 구속했고 김태한 사장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송경호 부장판사는 상당히 법리에 충실한 판사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송경호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와 같이 특정 이념이나 정파로 비판받는 그런 서클 출신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중립적인 입장의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 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유년 시절 탁구 선수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안심하고 있습니다. 명재권이 아니라 송경호였구나. 확률이 50%였는데 자동 배당 시스템에 의해서 명재권 판사가 아니라 송경호 판사가 낙점되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구속 압수수색 영장심사는 한 주 단위로 4명이 돌아가면서 2명씩 맞는데 이번 2명 조는 구속심사는 명재권, 송경호 조였습니다. 확률 50%.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는 그러면 구속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구속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정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구속이다. 다만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출신 검사가 지금 공개는 안 했지만 이 정경심 씨의 건강 상태를 확실하게 검증을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구속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경심 씨의 혐의들이 많은데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 부정, 입시 비리 혐의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에 암 치료를 받던 이화여대 김모 교수 정유라 사건 때 암 투병 중이었지만 구속됐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고 이 사모펀드 비리 중에서 횡령 혐의입니다. 1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것이 법원이 인정하면 대부분 구속되는데 지금 정경심 씨는 공개된 것만 해도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WFM에서 받았던 1억 4천여만 원 이거는 자문료 형태로 동생을 통해 받았다고 검찰은 확신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구속 사유감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물 혐의도 상당히 큽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소한 걸 보면 이 조국 일가와 등등에 대한 뇌물 액수가 115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정경심 씨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정경심 씨가 포토라인에 선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릅니다. 아직까지 법원은 포토라인을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다. 정경심은 지난 7차례의 검찰 소환 비공개와 달리 내일 오전 10시 좀 지나서 나오는데 법원의 포토라인에는 서야 합니다. 자, 2달여간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논란, 포토라인의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는 영장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내일입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가 구속된다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이번 주말쯤 조국을 소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재권이 아닌 송경호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봅시다. 빠르면 내일 밤, 늦으면 모레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